세계 최초 예능장 대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죠. 엄청 큰 행사인데 바로 이제 AWS에서 무료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AWS 이노베이트 마이그레이트 모더나이즈 빌드 특집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뭐 줄여서 MMB라고 하시기도 한다는데 마이그레이션이나 그리고 현대화, 모더나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실무 사례들 여러 가지들을 온라인에서 공짜로 이제 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행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AI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생성형 AI가 좀 되게 핫하니까. 맞아요. 네, 이거의 일단 일정이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네. 이제 푹 쉬고 이제 다시 업무 진행할 때 그때쯤에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사실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가 이게 결국은 이제 놓치면 못 본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놓치면 뭐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그 녹화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그 하루에 총 3회를 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총 3회를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요. 그때 이제 AWS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온라인 컨퍼런스 하는데, 그때 이제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발표를 해주시는 이제 AWS 전문가분들이 답변도 해주시는 그런 실시간 답변도 가능하고, 그걸 내가 이제 뭐 출근이든 퇴근이든 혹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라이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목요일 평일인데 이게 또 온라인 컨퍼런스고 또 무료야. 무료니까 맞아요. 업무 하다가 이제 몰래 알트탭 하면서 보고 그래도 모를 테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예. 그 트랙이 여러 개 있고 세션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 5개 이상 수강하면은 참석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도맨이 말했던 것처럼 업무 시간에 나 온라인 컨퍼런스 듣습니다라고 대표님이든 팀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거 진짜 들은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요 증명서 제출하시면은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살짝 조금 이제 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AWS 전문가분들께서 그 1대1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답변을 어떻게 잘 해주실 수 있나? 그러니까 예,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저도 이거 보는 사람들 엄청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걸 다 해주실 수 있나? 라는 생각 좀 드는데, 또 알게 모르게 또 저희 또 개발자분들 샤이 하셔가지고 질문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션을 같이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세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그 해당 행사 페이지고요.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페이지인데, 여기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이번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강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랙 1, 2, 3, 4가 있는데, 호돌맨은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관심이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 좀 쓰고 있거나 아니면 써보고 싶었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좀 쓰고 있는 것들 혹은 개선하고 싶었던 거 위주로 좀 아무래도 관심이 생기겠죠. 네네, 그쵸. 보면은 뭐 아마존 EKS 관련된 거, 뭐 있죠. 보시면은 네. 트랙 2에 뭐 미디어 데브옵스 혁신을 이끄는 ISC 기반 아마존 EKS 업그레이드, 네. 아니면은 요즘 또 생성형 AI 뜨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몇 가지 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성형 AI. 네네. 그래서 그것 좀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트랙 3에 뭐 아마존 베드록을 이용해서 나만의 AI 친구를 만드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이런 거. 그쵸. 이런 거는 뭐 근데 회사 차원 꼭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좀 뭐 한 번쯤 따라해서 또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쵸. 저도 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호돌맨이 얘기했던 트랙들이 제가 관심이 좀 많았는데, 그 일단은 트랙 2에 그 데이터 환경의 현대화,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위한 인메모리 캐싱과 노에스큐엘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그쪽 세션이 좀 관심이 갔는데, 이게 이제 엘라스틱 캐시랑 다이나모DB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팁이랑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세션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 팀이 사실은 RDB를 이제 쓰는 팀도 있겠지만, 뭐 노드.js 같은 거나 혹은 이제 AWS 람다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그냥 잡고 가시는 분들은 다이나모DB에다가 그냥 제이슨 다 때려놓고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예. 근데 일단 때려넣더라도 그래도 좀 알고 넣는 거랑 또 모르고 넣는 거랑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 뭐 회원수 한 10만, 20만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좀 RDS랑 다이나모DB랑 좀 역할을 구분해서 두 개를 관리할 거냐, 아니면은 다이나모DB를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이후에도 좀 확장성 있게 가져갈 거냐, 요거는 본인이 이제 다이나모DB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모 이제 스타트업에 있는 백엔드 개발자분도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는 거의 인설트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쿼리 뭐 페이징이나 이런 기능들도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나모DB를 메인 DB로 해서 엄청 열심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실 책은 좀 RDB 쪽 책이 많잖아요. MySQL 책이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된 좀 배움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좀 요번 트랙이 많이 알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 3에 있는 자연어로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하기, 그러니까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텍스트 투 SQL, 요 세션이 사실 저도 지금 요즘 최근에 제일 관심사가 있는 주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베드락이 저희 쪽 테이블 구조를 좀 다 학습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베드락한테 뭐 최근 뭐 한 달간 취소가 많았던 유저들의 목록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SQL을 쭉 짜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네요. 텍스트 투 SQL이 맞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회사에 있는 백엔드 개발자나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뭐 마케팅 팀이나 영업 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은 이제 사실은 테이블 구조를 다 알고 막 SQL 다 짜고 하기엔 좀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나 백엔드 팀원한테 요청을 하죠. 예. 근데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랑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자기 업무 하다가 갑자기 이걸 해야 되니까 갑자기 컨텍스트 스위칭도 발생하고, 지금 내가 이거 계속 요청받다가 진짜 정작 해야 될 거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 투 SQL이 가능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전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 지식이나 이제 AI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공부가 필요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AWS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사의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하면 이런 거 구축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 주제 특히나 자꾸 이제 사업팀이나 운영팀에서 SQL 좀 뽑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는 팀한테는 요 세션은 꼭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사업 쪽이나 마케터 분들을 위한, 맞아. 뭔가 더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으로 뭐랄까 통계라던가 아니면은 가시성 도구 같은 거를 좀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히 이제 그 운영이나 사업 쪽 분들이 결국은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은 데이터가 있긴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뽑고 뭔가 해야 되면은 또 이제 막 쿼리 공부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맞아요. 예. 사실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사업적 성과, 매출 이런 거에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개발자처럼 막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케터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베드락 같은 이제 AI 기능들이 나오고 나서 텍스트 투 SQL 쪽이 계속해서 더 구축하기 쉬운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정말로 전 회사가 다 도입을 해야 되는 좀 업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실 그 이 AWS 행사 중에서 제일 사실 관심사가 높고, 웬만하면은 이제 개발팀에서 이 세션만큼 좀 다 들어서 회사 내에 이런 걸 좀 한번 구축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내 개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그렇죠. 예.
요번에 사실 저희는 뭐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것들을 좀 소개하긴 했지만 그게 뭐 트랙 2랑 트랙 3에 좀 한정돼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트랙 1, 4에서도 되게 좋은 내용들 많고 뭐 이제 뭐 예를 트랙 4에 있는 거 보면은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피노스를 할 수 있는 AWS 아키텍처에 관련된 주제도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전략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이건 좀 종합 잔치 같은 뷔페 같은 느낌으로 좀 이번 컨퍼런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회사에서 지금 ECS 쓰고 있거든요. ECS에다 EC2 붙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네. 뭐 쓰는 것 자체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태스크 데피니션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변경한다거나 새롭게 만든다거나 할 때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직접 콘솔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동화를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동안 반려 생활이 그 어떤 배포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쭉 발전을 해왔어요. 만점 바닥부터 쭉 발전을 해왔어요. 단계적으로. 처음에 아예 로드 밸런서도 없었고 뭐 AWS가 뭐야 그냥 온프레미스 비슷하게 이제 다른 VPS 서비스에다가 이제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ECS의 현재 이 상황을 더 뭔가 좋게 만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다음 스텝이 된다면은 이 CS 말고 뭐 이 케이스로 넘어가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EKS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IAC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미디어 데브옵스 혁신을 이끄는 IAC 기반 아마존 EKS 업그레이드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EKS라든가 아무튼 뭐 쿠버네티스 이쪽은 제가 지금 잘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이제 도입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마존 베드록을 이용해서 나만의 AI 친구를 만드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이게 근데 이거 세션들 보시면은 트랙 밑에 레벨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레벨이 그 밑에 레벨에 해당하는 뭐라고 해야 돼 난이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벨 100은 입문자용, 레벨 200은 중급자용, 레벨 300은 상급자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 보시면은 일단 레벨 100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AWS에서 이거를 뭐 정하신 기준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레벨 만약에 뭐 300이라고 했을 때 실제 뭐 제가 느끼는 정말 300짜리가 있을 거고 근데 반대로 레벨 300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한 100, 150 정도 되시는 주니어분들이 한번 경험해 볼 법한 하다못해 찍먹이라도 해 볼 법한 그런 트랙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예상을 했을 때 그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나만의 AI 친구를 만드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요거는 아마 레벨 100, 15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트랙 3에 있는 좀 AI 쪽 세션은 레벨 300이지만 300 아닐 것 같다. 다른 트랙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쿠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맞아요. 뭐 네. 다이나모딥의 기본 이해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레벨 300 맞는 것 같은데 AI 쪽은 지금 워낙 이게 막 기본으로 알고 있다 아니다의 수준이 서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기본 이해도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냥 300으로 잡으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GPT 좀 써봤고 LLM이 뭐 대충 뭔지 알고 그리고 AI로 이런 것들도 된다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몇 번 뭐 들어는 봤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트랙 3 내용들을 보시는 데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주니어분들께서 한번 요거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해당 트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본 강연에서는 아마존 베드록, S3, 람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초등학생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상상하는 AI의 모습을 생성하고 나의 정보를 AI에게 알려주고 뭐 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이거 되게 그 전형적인 그런 AWS 서비스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또 요즘 이제 뭐 주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AWS의 되게 그런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또 이용을 해보신단 말이죠. 혹은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감을 익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되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0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엄청 핵심적인 내용들 꼭 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이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전체적인 기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 듣기만 해도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요런 행사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제 언제 이제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소개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강연 시간은 저희 이제 9월 26일 목요일 그리고 3번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3번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나 이제 참여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회차에 들으시면 되니까 요 3가지 시간대 중에서 가장 본인이 편한 시간대에 편하게 원하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댓글, 고정 댓글에 컨퍼런스 등록 신청 URL을 남겨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귀찮게 안 찾아보셔도 되니까 저희가 영상 뭐 소개에도 넣을 거고 그 댓글 고정란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링크 클릭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니까 뭐 불편하게 검색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신청하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MNB에서 채팅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6일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